예. 최재형 원장도 안보로 첫 발을 내디딘 걸까요? 오늘 부친의 사무제를 치르기 위해서 최 전 원장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를 집중 겨냥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따뜻한 길과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드린 허탈함을 딛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밝힌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오늘 저 말 한 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어찌 보면은 윤 전 총장의 메시지와 뭐 청년, 미래 먹거리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만큼 현 정부가 그게 문제다라는 걸 최재형 전 원장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 전 원장의 문제의식이나 윤 전 총장의 문제의식은 비슷하다가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 이 분야에서는 더 본인 목소리를 확실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분이 평생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병역 명문가 집안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 백선엽 장군의 묘소 가서 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더 본인이 주장할 근거가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 가족사라든지 자신 개인의 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청년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또한 본인은 이제 이 자녀 2명을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양을 해서 아들 둘을 잘 키워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직접 실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이 정치를 할 때 가장 장점으로 내세운 거는 나는 실천했다, 직접 해봤다. 이걸 아마 강조할 것 같아요. 즉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안보에 대한 문제고 본인은 장교 출신이거든요. 두 번째 본인은 이제 이 직접 입양을 하면서 이 입양해서 잘 키워서 사회에 이제 냈던 바로 그런 본인에 대한 이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문제도 그렇죠.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저는 삼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차별화된 요소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른 후보들과 본인이 아마 차별한다면 아마 이 두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차별화해서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저는 그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전 원장의 사실상 첫 정치 행보가 오늘 대전 국립현충원 그러니까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도 비슷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연히도 저희 그 아버님 6월 안장하는 그날이 백선엽 장군님의 일주기였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시고 아마 아버님도 저희들이 백선엽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오늘 백선엽 장군님 묘를 참배하게 되었고요. 천안함 그리고 제2연평해전 그 연평도 포격 전사자들의 묘는 저희 아버님이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해군의 해병의 후배들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참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님의 유지를 바꾸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유도하 변호사님,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보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윤 전 총장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존재도 그렇고 본인에 대한 그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더 동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역사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족이 훌륭한 유산이 있는 거예요. 부친의 유산,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레거시인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지금 우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친
본인이 백선엽 장군을 아주 존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아버님 유골 안장하는 날이 백선엽 장군의 일주기니까 더 이제 관련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가진 그 유산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잖아. 이 점을 최대한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 병무청에 병력 명가로 등록을 못 하셨대요. 왜냐하면 가족 아들과 조카 세대에서 아직 병력을 다 이행 못한 사람이 군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나와야 마지막으로 등록이 된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력 명문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싶지 않을까. 딴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총장과 조금 다른 부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관련 얘기입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좀 없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시사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리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 신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철학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인이지만 철학은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청소년이라든가 소외된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적합한 정당인가 본인이 입당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당은 작은 정부를 원하거든요.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정당인데 사실상 소외받는 분들은 복지라든가 국가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정부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정당에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거기 가서 좀 모순되거나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오늘 행보 얘기까지 저희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정치권 소식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